네, 안녕하세요. 토시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 활용, 제도 및 설계,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버 부품에 대한 도면 제도 등을 진행할 텐데요. 왼쪽에 보시는 도면은 우리가 이전에 4번까지 완성했던 기어박스의 조립 도면이고, 오늘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커버 5번 부품에 대해서 제도하도록 할 거고요. 이 작업 중에 설명한 내용들은 측정, 투상, 도면 제도, 부분 확대도 및 치수, 기어 맞춤 공차, 일반 공차, 부품 번호, 표면 거칠기, 기하 공차, KS 규격집, CAD 명령어 활용 등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AD에서 사용할 명령어 단축키 리스트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런 리스트 사용할 거고요. 자, 여기 예제에서 사용되는 뭐 도면 파일 등등은 영상 하단 설명 부분란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할게요. 자, 요거 닫고요. 특별히 이거 가지고 설명할 거 있다면 도면에서 이제 조금 해독을 좀 해보면 하우징의 이 부분에 커버가 닿죠. 커버가 이제 조립되죠. 요 사이즈가 하우징 이 부분하고 똑같네, 그죠? 하우징 여기 바깥쪽에 있는 여기 부분하고 이 커버의 외경도 똑같고, 그 다음에 베어링 안착되는 여기 하우징 내경 쪽에 커버에 여기 튀어나온 요 부분도 같은 이제 지름으로 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중심으로 보면 오일실 안쪽으로 여기 축이 올라타 있다, 그죠? 축이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커버 기준에서는 여기 이쪽 부분이 베어링을 이쪽 외륜 쪽을 밀고 있고 뭐 그런 특징이 보입니다. 그런 특징을 좀 보면서 가고, 올실이라고만 써있지 여기 사이즈는 아직 써있진 않죠. 뭐 그런 것들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카운터 보호 구멍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 렌치 볼트 머리하고 몸통이 관통되는 구멍으로 보입니다. 그런 특징을 가진 형태의 조립 도면이고, 자, 이걸 그리면 되는데요. 그러면 하우징하고 좀 연관된 게 좀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우징하고 이렇게 접촉된 부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우징에서 힌트를 좀 많이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도면상에서 자, X라인으로 일단 여기 중심선 하나 땡겨오죠. 우리가 여기 이 중심선은 우리가 이때까지 그렸던 중심선들하고 다 동일한 위치죠. 됐고, 자, 일단 수평선 중심선 X라인을 하나 그려놓은 상태에서 하우징 쪽에 저라면 이제 이렇게 가져올 것 같아요. 하우징 쪽에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백으로 잡아서 카피를 할 겁니다. CO 엔터 해서 중심은 똑같이 이 중심 하나 콩 잡아서요. 같은 중심선상에서 중심선도 같이 왔네요. 자, 여기다 하나 콩 찍을게요. 그럼 중심 올라탔고, 이 수평선이 아마 이게 중복됐을 것 같아서 이거 하나 일단 지우고요. 헤팅도 하나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치수 불필요한 것들은 다 지울 겁니다. 여기 다 지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다 지울 거예요. 여기 다 지우고, 여기도 새로 만들어서 넣을 거니까 이거 지우고요. 이렇게 지우고, 자, 이렇게 우선 지워놓고 좀 이제 쳐다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일단 하우징, 그래서 요 안쪽으로는 커버에 요쪽이 붙죠. 그러니까 요쪽 지름, 요쪽에서 한 사이즈는 다 만들었네요. 됐고. 그 다음에 요 바깥쪽 얘도 보면 커버 쪽 기준에서 또 바깥쪽 외경 쪽도 만들어진 거죠.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껍데기가 이제 바깥쪽 큰 건 다 만들어진 거예요, 한편으로. 근데 지금 안쪽에 있는 요 부분들은 지금 요런 치수들은 아니죠. 요건 일단 지울게요. 바깥쪽만 일단 완성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중심선은 필요하지만 이 중심선에 이제 볼트 몸통하고 머리가 같은 중심이니까 필요하지만 얘 탭은 필요하지 않죠. 커버에서는 구멍 필요한 거니까 탭은 지우고 대신 센터는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 건 이 커버의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의 두께가 얼마인지 9mm고, 그 다음에 커버 전체적으로 두께는 얼마인지 14mm네요. 자, 그래서 옵셋을 두 번 하겠습니다. 옵셋 9라고 하나 주고, 하나, 이거는 두께, 바깥쪽 튀어나온 두께, 옵셋 14라고 주고, 안쪽에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한 두께. 됐죠?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안쪽을 지우다 보니까 이거 모르고 홀라당 다 지워버렸네요. 네. 요 부분 있잖아요. 네, 요 부분은 생각해 보시면 요 부분이 이 커버 쪽에서는 요 부분이죠. 네, 그러면 사실 요 부분은 안 지웠어도 되는데 모르고 지웠습니다. 카피해 오시죠, 다시. 여기 카피해서 이렇게 데리고 오겠습니다. 여기 언저리 그냥 클릭하시면 되겠죠. 요 두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예, 요거 40파이.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인 거죠. 동일한 거죠. 그래서 선을 이제 다시 가져왔습니다. 안 지워도 되지만. 그래서 F 엔터,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또 F 엔터,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려주시면 껍데기는 완성된 거죠.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이 선들을 다 홀라당 지워주시면 되고요.
주 모양이 좀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카운터 보호에 해당하는 구멍. 그럼 여기 M 사이즈가 얼마였을까? 아마 제 기억에는 4-M4였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하우징 쪽에 보니까 M4였죠. 그럼 M4에 해당하는 카운터 보호 구멍 사이즈를 찾아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제도해주면 되죠. 자, 그럴 때 이제 규격집을 한번 보시면 여기 육각 구멍 붙이, 여기 이제 레진볼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립하기. 그 중에 우리는 왼쪽 그림이 아니라 오른쪽 그림. 그러니까 볼트 머리가 하나도 튀어나온 거 아니고, 이거는 볼트 머리가 살짝 튀어나왔죠. 근데 우리는 좀 들어가는 거예요. M4인 거 확인했고요. 자, 그럴 때 M4일 때 이게 실제로 볼트 머리가 깊이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지름부터 보면 여기가 이게 대문자 D'입니다. 지름이 M4일 때 대문자 D'은 8로 돼 있어요. 자, 옵셋 4 절반으로 해서 위로 하나. 그럼 여기 머리가 들어간 이 부분에 대한 깊이가 얼마일까로 보면 여기 왼쪽 거는 H 프라임 하나고 요거는 H2 프라임입니다. 프라임이 두 개 있는 거예요. 두 개짜리 뭘 보면 4.4라고 써 있어요. 옵셋 4.4라고 주고 깊이. 그러니까 여기는 볼트 머리가 들어가는 부분. F 엔터, Shift 키 누르고 클릭을 일단 조금 선을 좀 정리하고요. 자, MA 엔터 쳐서 선의 특성까지 마저 바꾸죠. 요거 외형선을 바꿔주는 이유는 요거 단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칭 주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볼트 몸통이 지나가는 부분, 여기 지름은 M4로 하면 안 되죠. 자, 그 부분은 여기 보시면 그림상에서는 여기 스몰, 그러니까 소문자 D에 여기 프라임이죠. 소문자 D의 프라임. 자, 그러면 봤더니 소문자 D의 프라임은 4.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옵셋 45 나누기 20으로 해서 절반 트림으로 양쪽을 끊어내고, 자, MA 엔터 주시고 요거 선 바꿔 놓으시면 되겠죠. 자, 요거 딱 잡아가지고 어떻게 아까 밀어 해주시고 밑으로 트림으로 요거 날려주시면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 무브로 살짝 뒤로 뺄까요? 적당한 위치. 요 선을 계속 써먹으면 되니까요. 다시 조립도면 보면 이제 여기 완성된 거예요. 여기에 이제 M4짜리 볼트 머리가 여기에 들어가고 몸통 여기 관통되겠죠. 네, 이런 구멍이 필요하고, 여기 살짝 필렛이 보이십니까? 자, 여기 필렛 값은 측정을 해주셔도 되지만 저는 C1R3라고 했기 때문에 F 엔터 R 엔터 3이라고 해서 그냥 이건 R3으로 주겠습니다. 이해됐고요. 됐죠? 자, 여기도 이렇게 일단 이 부분만 그럼 이렇게 꺾어서 나가는데, 사실 이 선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선은 좀 이따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정리하고 나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이 부분에는 이 하우징 요 안쪽에 여기 조립되는 축에 해당하죠. 그럼 축은 입구가 작아야지 구멍에 들어갈 거니까 챔퍼 1로 주시죠. 이렇게 날리고. 됐죠? 자, 그 다음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챔퍼 날려야 될 거고, 여기도 선을 일단 없애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만들었던 얘를 어떻게 할까요? 미러 해주시면 위아래가 동일한 거 맞죠? 만들어주고 F 엔터 R 엔터 이것도 3 주시고. 네, 그럼 껍데기는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요 선은 지금 필요치는 않거든요. 트림으로 요거 기준으로 날려주시죠. 됐고요. 여기 중심선이 살짝 보이시나요? 이렇게 됐죠? 여기서 좀 보인다 그죠? 일단 이 선 일단은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 지우고요. 요거 BR로 끊어서 이제 만들 거라서요. 자, 우선 이렇게 해놓고, 자, 이제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오일실 부분 있잖아요. 지금 오일실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럼 이 오일실은 축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축을 지름 우리가 얼마나 줬는지 보시면 되죠. 이 축 지름은 이 베어링하고 같은 지름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이해되시죠? 예, 베어링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계산으로 우리가 했었을 때 찾아봐도 되는데, 03이면 베어링의 내경의 사이즈는 17파입니다. 물론 이거 사이즈 측정할 필요도 없는데 축에서 우리가 이미 17파로 만들고 왔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잖아요. 여기죠. 여기는 17파로 이미 만들고 왔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17이라는 숫자를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지금 이제 왜 지금 이 그림은 17파이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17을 기억하자는 소리는 이 올실에 그러면 이 안쪽에 해당하는 이 지름, 이게 17파인 거죠. 17파에 올라타 있으니까요. 올실 쪽에 좀 그림을 가서 좀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이즈를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올실 여기 규격집상에서 지금 D값을 확인한 거예요. 그 D값이 호칭 지름이라고 여기서 말하고요. 그래서 17이라는 데이터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 그리고 우리는 G계열 씁니다. S계열 안 쓰고 D계열 안 쓰고 우리 G계열 쓸 거예요. 17파이 확인했고, 자, 그 다음에 또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올실의 폭입니다. 그 폭은 이제 여기서 이제 측정을 한번 하셔야 돼요. 도면을 좀 보시면 올실의 폭이라고 하는 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올실의 폭에 해당합니다. 요거는 측정을 하셔야 돼요. 8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17의 8인 게 이제 두 데이터가 확인이 됐죠. 그러면 규격집에서 찾아보면 이 부분이죠.
7하고 8이 확인됐으니까 그 다음 여기 32라는 숫자가 여기 연관성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럼 32가 뭐냐 하면 D, 대문자 D, 즉 오일실의 전체 지름에 해당해요. 바깥쪽 지름. 그죠? 그러면 우린 여기를 얼마로 만들어야 됩니까? 32파이로 이렇게 만들어야지 오일실의 여기 바깥쪽이 여기 안쪽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조립되는 거죠. 이 도면상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걸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폭은 측정하고 내경의 내부에 해당하는 내경의 호칭 지름까지 측정했다면 이 바깥쪽 지름은 측정하는 게 아니라 표에서 찾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32라고 찾았어요. 자, 옵셋 32 나누기 2로 해서 일단은 바깥쪽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그림상에서 보면 깊이가 8이니까 그냥 여기 그냥 옵셋 8 줘도 되겠다 싶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는 8이 아니라 그림은 그냥 이 시험 관계상 이건 8로 그린 거지만 우리가 제도를 할 때는 여기 8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를 조금 더 넣어 주셔야 돼요. 예. 그 데이터는 여기 규격집에는 없고 이제 시중에 파는 규격집에서 참고해 보면 올실은 이렇게 줘야 된다고 이제 데이터가 있긴 합니다. 우리가 지금 확인한 건 올실의 폭이 8이었다는 걸 확인했죠? 예. 일단 그게 확인됐고, 자, 이건 그걸 B라고 한다면 B'이라고 하는 이 부분, 즉 전체 올실 입구부터 전체 들어가는 깊이는 B'이라고 해요. 올실 구멍 깊이. 자, 이 V' 같은 경우는 올실 폭이 8이니까 여기 데이터에 해당하죠. 이해되죠? 요 데이터 안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올실 폭에다가 0.3을 더한 깊이 값을 준다는 소리예요. 8에 0.3이니까 8.3으로 여기를 옵셋 해 주시는 거예요. 옵셋 8.3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8.3으로 엔터. 여기를 8.3으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부분이 조금 규격집상에서는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규격집에 보면 올실의 부착 관계에서 38번에 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있긴 한데 이 내용을 봐서는 이게 8.3이라는 데이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올실 폭 있고 L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요 값이거든요. 요 값에 대한 데이터가 여기에서 제공되지 않아요.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데이터는 전체는 여기서부터 요 전체 깊이 값은 8.3이니까 결국 여기가 0.3이라는 소리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둥글게 0.5라고 돼 있네요. F 엔터, R 엔터 0.5라고 하고 이렇게 R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일단 트리머를 좀 날려주고 이 부분 이게 또 끝이 아니라 이렇게 스트레이트가 아니라 살짝 각도가 알파 값으로 꺾여 있어요. 그 다음에 L 값부터 시작해요. L 값을 얼마라고 써 있냐면 0.1B라고 돼 있습니다. L은 0.1B. 자, 옵셋 0.1의 B니까 B는 8이니까 0.8이죠. 10분의 1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각도로 이렇게 꺾어진 테이퍼.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경사 9배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 9배는 알파 값인데 이 값은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30도로 하겠습니다. X라인에 A에 마이너스 30이라고 주고 여기 원점을 여기다가 콩 찍으면 완성되겠죠. 트림 이용하셔서 날려주시면 이제 비로소 이제 이 부분 올실이 들어가는 부분이 완성된 거예요. 이렇게 완성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조립도면 오면 이 모습 그대로가 좀 밑에 있는 거니까 그죠? 요거 다시 잡아서 어떻게 할까요? 밀어 해주시면 되죠. 이만큼 잡아서 밀어 해주시면 일단은 올실 들어가는 부분 됐고 트림으로 바깥 선들 요건 지워주시면 되죠. 이거 지우고. 자, 그럼 여기 완성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보면 이제 축이 관통되는 요 구멍 보이죠? 여기 살짝 틈새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여기는 0.5나 1mm 정도 주시면 돼요. 이 축 지름은 지금 17파인 걸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죠? 일단은 옵셋으로 17 나누기 2로 해서 이거는 축, 그리고 여기 틈새가 있어야 되니까 옵셋으로 그냥 1mm만 위로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축 해당하는 그림은 지우고 일단 트림으로 여기는 날려놓고요. 자, 그 다음에 안쪽으로 여기 오목하게 움푹 조금 들어간 부분 보이시죠? 여기 움푹 들어간 부분 보이시죠? 이거는 측정하시면 됩니다. 뭐 3이든 3점 얼마든 상관없어요. 그냥 3이니까 그냥 저는 그냥 3으로 하겠습니다. 3.3이라도. 옵셋 3이라고 주고 일단 안쪽으로 놓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바깥 지름이 하나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마 이 사이즈가 저쪽 왼쪽 거하고 똑같겠네. 아마 30이 똑같네요. 얘하고 옵셋으로 32 나누기 2 해주시고 그 다음에 F 엔터 R 엔터 필렛으로 여기도 3으로 그냥 마감해 버리시죠. 요건 지우고 요거 밀어 해주시고 그러면 아마 끝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밀어 요거 같이 할 걸 그랬네요. 얘도 트림 해주시고 이제 여기 잡아서 밀어 해주시면 그림은 끝났겠죠. 자, BR로 해서 여기 중심 요거 선을 만들어야 되니까 끊어주고요. 자, MA 엔터 쳐서 여기 중심선 다 가지고 온 거 가지고 여기다 먹이면 되겠죠. BR을 조금 더 끊어주시죠.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얘는 지금 보니까 약간 이 중심선의 사이즈를, 그러니까 축척을 잠깐 좀 바꿔야겠네요. CH 엔터, 중심선들 두 개 하나, 두 개, 여기 밑에 까고 세 개 합쳐서 선 축척을 0.5로 조금 더 뻥튀기하게 좀 키우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중심선이, 예, 조금 더 모양이 좀 좋아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 스트레이트 부분으로 된 부분, 여기 R 줬고, 카운터 보호 구멍에 못다르기 줬고, 잡았고, 여기 축이 관통되는 구멍, 아마 19파이겠죠? 그다음에 여기 32파이에 여기 들어온 부분.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되면 이제 껍데기 하나 완성됐고, 그리고 이제 이 안쪽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특별히 또 치수를 넣게 되면 살짝 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부분 확대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 작업할 때 부분 확대도도 하겠다고 제가 좀 선언을 했었죠. 네, 그래서 여기 부분 확대도. 여기 엘립스 부분으로 이렇게 잡아서 여기 부분 확대 영역을 잡을게요. 근데 우리가 이미 이전에 아마 V벨트 풀리할 때 A라고 하는 이제 타이틀을 썼죠. 그럼 여기 지시할 때는 B라고 써야 되겠죠. 네, 그런 거 카운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엘립스 EL이라고 치고 여기 클릭, 여기 클릭, 위로 쭉 당겨내시고 적당한 크기에서 클릭. 됐죠? 요거 약간 무브해서 위로 조금 올립시다. 됐고, 영역 잡은 요선은 파단선에 해당하는데요. 요 부분은 다시 잡아서 가늘시선으로 좀 바꿔주세요. 예, 됐고, 백으로 요거 한꺼번에 다시 잡아서. 근데, 자, 요거 할 때, 이걸 이렇게 해서 바로 가지 말고, 여기가 해칭을 해야 되잖아요. 해칭을 하고, 해칭하고 같이 끌고 가십시오. 해칭을 또 트리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H 엔터 해칭을 먼저 할게요. 해칭 먼저 할게요. 자, 상단에 안시 31번 찾아놓고, 클릭, 클릭, 여기 한쪽도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클릭, 클릭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해칭이고 닫기 누르십시오. 자, 이상 없으면 백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카피로 잡아서 왼쪽으로 좀 당겨 놓고요.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해칭 바깥쪽, 이거 해칭도 트리밍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바깥선들 다 없애고 일단은. 자, 요걸 지우면 다 지워질 거니까 해칭 자체를 잡아서 X 엔터로 분해시키고 따로따로 지워주세요. 이럴 때 분해하고 나서 해칭은 좀 주변을 잘 보셔야 돼요.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해칭은 분해할 때 좀 주의하시라는 거. 자, 그리고 요거를 두 배로 키워서 보는 게 좀 더 편하겠죠. SC 엔터로 두 배로 키울게요. 잡고 엔터. 자, 적당한 위치 클릭 한번 해놓고 2라고 주면 두 배로 커집니다. 그러면 요 R 값도 좀 커지겠죠. 1mm 나오겠죠. 그것도 나중에 좀 줄이면 되니까 이상 없고요. 그리고 여기를 우리 B라고 쓴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여기 V벨트 쪽에서 만들었던 요 A라는 글씨 보이고 여기 타일트 요 부분 더 있죠. 요거 두 개 카피해 올게요. 이렇게 써먹을 거니까 여기 적당한 위치에 붙여놓고 저는 요거 B라고 쓰겠습니다. 대문자 B요. B로 바꿔. 자, 그 다음에 요거 타이틀은 위쪽에다가 이제 넣을 겁니다. 치수는 밑에다 좀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두 배로 키웠다는 뜻이고 디테일은 A가 아니라 요거는 B죠. 예, 복사했으니까요. 무브로 위치는 괜찮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자, 이 그림을 왼쪽에 너무 붙었으니까 무브로 오른쪽 잠깐 당겨내고 이제 사이즈를 한번 줘볼까요? 사이즈를 주도록 할게요. 형상은 다 만들어졌으니까. 자, DRA 안쪽에 있는 치수부터 이거 아마 19파이로 됐을 거예요. 1mm씩 늘렸기 때문에. 요 19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32파이였던 거 기억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바깥쪽 지름은 요거는 40이었나요? 40이었고. 자, 첫 번째 치수만 아시겠지만 뭐 누차 강조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첫 번째 치수 사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12에서 15mm.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의 그 치수 선들의 간격은 0.8에서 12mm. 이해되셨죠? 그러나 여기가 문자 여기 치수가 여기 한 개 더 들어가는 정도의 깊이라고 폭이라고 해주시면 여기 넣기가 좀 수월하다 그랬어요. 요거 자체가 3.5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개가 들어가고 여기 틈새가 있다면 한 7.5, 8, 뭐 8.5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문자 한 개 더 들어가는 정도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DLI, 그 다음에 이 카운터보의 PCD 해당하는 원이죠. 지름 여기 하나 필요하고. 지금 그럼 제일 껍데기 지름도 필요할 거예요. 여기까지. 자, 됐죠? 저장 한번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께가 하나 필요하고요. 맞죠? 두께. 자, 그 다음에 요거 전체 두께를 주면 끝나겠죠? 여기까지 두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살짝 더 띄어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카운터보에 해당하는 구멍은 전 사이즈 이렇게 주려고요. 여기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볼트 몸통이 지나가는 지름 여기 따로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볼트 머리가 여기 들어가는 이 구멍도 지름 따로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깊이값 아까 4.4로 기억합니다.
요 깊이 값도 따로 하나 주면 카운터보에 해당하는 정의도 치수 사이즈도 끝났죠. 요 안쪽에다가 우리가 이제 W급을 좀 넣어야 되기 때문에요. 표면 거칠기. 그래서 좀 틈새는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이 있었죠. 요거는 아까 우리가 3으로 우리가 만들었죠. 3. 치수 위치는 여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냥 이쪽에 조금 더 놓는 게 안 나을까? 요 안쪽에 넣든지, 요 바깥쪽이든지. 아, 요 취수가 좀 겹친다 그죠? 요럴 때 이제 분해해가지고 3만 숫자를 좀 땡겨내고요. BR로 여기는 끊어 주십시오. 요거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 여기다가는 또 표면 거칠기가 필요할까? 표면 거칠기를 또 넣어야 될 수, W급으로 또 넣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사이즈는 여기 넣는 것보다는 여기 부분 확대는 이 부분에 좀 더 포함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여기다가 DRA로 여기 안쪽 자 여기 넣었을 때 여기가 아마 0.5로 그렸는데 1로 했죠. 왜냐하면 1이 된 이유는 아마 아시겠지만 2배로 키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뭐 당하지 마시고 그냥 이 숫자를 치우고 그냥 대문자 아래 0.5라고 그냥 수동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DLI로 해서 여기 0.8 요것도 2배로 커졌겠네요. 그죠? 맞죠? 예. 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배로 커졌을 거예요. 그 이유는 설명했죠? 키웠기 때문에. 더블 클릭하시고 지우고 0.8이라고 수동으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다른 방법도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전체 깊이는 8.3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럼 이것도 2배로 커졌겠네요. 그러면 얘도 수동으로 줄이시면 돼요. 잡아서 지우고 8.3으로 수동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예, 그죠? 자, 각도 요거 30도 요 부분 요거는 변화가 없습니다. 각도는 2배로 커지지 않습니다. 요거 주고요. 자, 그 다음에 DLI로 이 부분이 지름이 여기 32파였나요? 맞죠? 요거 32로 우리가 아까 올시 사이즈 확인하고 왔죠? 32였죠? 요 사이즈 여기 주지 말고 우리 여기 주자는 거죠. 제 말은 여기 클릭해서 여기 언저리 하나 찍어서 하나 뽑아내고 적당히 위치에서 클릭하고 요거 분해시키고 밑에 거 지우고 요거 더블 클릭하셔서 32라고. 근데 여기는 그냥 퍼센트 파이로 32라고 이제 미리 넣어줄게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지름은 여기 살짝 끊어주고요. 빼주고 여기 뒤에 또 끼워 맞춤 공차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대충 한번 넣어줬습니다. 저장 한번 하고요. 그죠? 파이 기호를 제가 하나도 안 넣었죠. 그죠? 근데 여기는 이미 넣었죠. 그 이유가 이 선은 이미 제가 이렇게 분해했기 때문에 컨트롤이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수동으로 넣은 거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컨트롤이 한 몸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이 가능해서 일단 여기 파이는 한꺼번에 집어넣을 거예요. 자, CH 엔터라고 해서 주고 여기 19라는 여기 파이에 해당하는 걸 클릭한 다음에 왼쪽에 여기 스크롤 바를 좀 내리다 보면 1차 단위 문자 여기 보시면 1차 단위에 치수 머릿말에 여기 빈칸에 클릭을 좀 2번 하고 %C라고 주시고 엔터를 치면 파이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 닫고요. ESC 몇 번 누르고 MA 엔터 쳐서 원본 클릭 4번 이렇게 한번 클릭 여기도 파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파이 들어가야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저장하고 자, 그 다음 좀 보다 보니까 카운터보이 구멍 여기 하나 토탈 2개는 아니고 우리가 하우징 그릴 때 여기 4-M4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도 4-4개라고 표현해 줘야 되겠네요. 4-라고 넣어 주십시오. 이게 파이가 작은 쪽에다가 4만 넣어 주시면 얘들 다 따라옵니다. 여기도 꼭 4-파이 8파이 넣을 필요 없습니다. 4라는 숫자 안 넣어도 됩니다. 여기 4개니까 얘들은 다 따라와요. 4개의 구멍 전체를 다 이런 식으로 가공한다는 소리로 이해하시면 돼요. 저장하고 이해되셨죠? 자, 여기 8.3, 0.8, R0.5, 30도, 32파이. 여기는 그러면 치수는 뭐 필요가 더 이상 없을 것 같고, 있죠? 치수적으로는 뭐 다 들어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순서를 보면 이제 치수 넣었으니까 끼워 맞춤하고 일반 공차. 끼워 맞춤이 어디 있냐면 여기 40파이가 하우징 쪽에 들어가죠. 우리가 이 하우징 쪽에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멍은 어떻게 이제 규격했는지 끼워 맞춤 봅시다. 아, 대문자 H7이네요. 그러면 대문자 H7에서 연상되는 이 커버 같은 경우는 커버를 풀었다, 닫았다, 꽂았다, 뺐다 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베어링을 빼거나 이럴 때, 축을 빼거나 이럴 때.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대문자 H7에 대응하는 헐건 끼워 맞춤은 소문자 H6 있습니까? 네, 축이니까 이 부분이죠. 이건 우리가 그냥 결정한 건 아니라 규격집에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죠. H7 구멍 기준에서 헐건 끼워 맞춤의 축에는 어떤 거요? 스몰 H6. 뭐 이 중에 하나를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걸 썼다는 것 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자, 요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립되는 거 아니고, 요거 빼놓고는 이것도 다 조립되는 부분은 아니죠. 얘들은 조립되는 거 아니죠. 예, 상관없고. 다만 여기 파이 32라고 하는 이 부분은 조립되는 거죠. 여기에 오일실의 외경이 조립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건 아까 오일실 관련된 교육집 다시 한번 가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요 하단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바깥 지름에 대응하는 하우징 구멍 지름의 허용차는 원칙적으로 대문자 H8로 한다. 그러니까 오일실 기준에서는 볼게요. 오일실 이 자체 기준에서는 커버 쪽이 하우징에 해당하죠. 이해되죠? 이 하우징 안에 이 오일실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하우징 쪽에 해당하는 구멍의 허용 공차, 즉 공차는 뭐로 하라고 써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하우징 구멍의 지름은 원칙적으로 H8로 한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대문자 H8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 부분이 조금 더 추가됐습니다. 네, 이상 있습니다. 이 부분 그죠? 그리고 여기가 또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5라는 숫자에도 좀 공차를 줘야 되는데 이건 뭐 규격집에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하우징을 만들 때 하우징 안쪽에 우리가 플러스 공차를 좀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할 때 처음 요 그림 그릴 때 첫 번째 하우징 거 그릴 때 한번 볼 수 있으면 한번 그 영상 한번 꼭 보십시오. 이 부분을 왜 어떻게 설명해 놨는지. 이게 플러스 공차를 준다는 소리는 이 깊이가 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소리죠. 맞죠? 깊이가 얕아버리면 그 베어링이 잘 볼게요. 이 깊이가 얕아버리면 베어링이 이쪽으로 조금 튀어나올 거고 이 튀어나오는 깊이가 또 커버를 밀어서 여기 틈새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깊이는 조금 더 깊게 할 수도 있다. 또한 커버 쪽도 여기 딱 맞게 만드는 게 아니라 커버 쪽도 이쪽이 한 0. 얼마가 공차를 좀 마이너스로 줘서 여기 살짝 갭이 생겨도 괜찮다라고 설명드렸죠. 그 부분이 아까 그 5라는 숫자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어떤 공차? 아까는 구멍에다는 플러스 공차였다면 얘는 마이너스 공차로 주는 거예요. 0에 윗꺽쇠 마이너스 0.1의 스페이스바 더블 클릭 0 한 칸 띄우고 확인 누르고요. 클릭 위치는 저쪽이죠. 이쪽으로 좀 옮겨놓고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마이너스 공차 주는 거 여기 좀 특이해요. 그럼 일반 공차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설명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서상으로 이제 뭐 들어가야 되냐면 부품 번호, 표면 거치기, 기하 공차까지 놓고 이제 검토하고 이제 검도하고 끝내면 되겠죠. 자, 부품 번호 이거는 왼쪽에는 얘 복사해 오시죠. 네. 그래서 이제 초반에 만들 때 이런 걸 좀 잘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또한 여기 여러분들 뭐 이 파일 다 드릴 거지만 표면 거치기 만들어 놓은 요 데이터도 드릴 거니까 그것도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저는 요거 복사해 오겠습니다. 카피해서 오른쪽 당겨 놓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번호 몇 번? 5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커버도 형태적으로는 여기 둥글고 여기도 살짝 둥글고 약간 모양적으로는 조금 뭐랄까 둥그스름하다는 느낌이 살짝 오면 얘도 주물러 붙는 거예요. 그래서 본체 재질하고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 커버도. 그러니까 본체 재질은 아마 GC250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본체 쪽도 1번을 보시면 1번도 주물 타입으로 만들었죠. 그럼 얘도 주물러 붙고 일단 그 다음에 기계 가공 부분 중에 이제 접촉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가령 이런 파이 구멍도 W급이고 얘도 W급이에요. 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W급 필요하고 기계 가공도 하면서 접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커버 이런 닿는 부분 닿잖아요. 그죠? 여기도 볼트가 닿겠죠? 그 다음 Y급은 여기 베어링이 안착되는 이 부분들 여기는 다 Y급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커버지만 WXY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숫자만 바꿔서 이거 쓰시면 돼요. 부품 번호 바꿔서 쓰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여기서 가져와야 되는 게 있네요. 표면 거칠기 안쪽으로 들어가는 표면 거칠기를 따로 우리가 다 이미 만들어 놓고 좀 지워놨죠. 그러나 요 데이터가 있으니까 표면 거칠기 들어가서 표면 거칠기 해당하는 것만 저는 카피해서요. 카피해서 가져올 거예요.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로 여기 붙여 놓겠습니다. 이 데이터도 제공될 거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W급부터 우리 생각해서 한번 넣어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단 이렇게 놓인 거 클릭해서 여기다가 W급 하나, 여기다가도 또 하나, 또 한 군데 더 있죠? 여기도 W급 여기다 주실 거예요. 됐죠? 저장하고요. 자, 그 다음에 X급이 이제 몇 군데 있습니다. X급은 커버 쪽이겠다, 그죠? 커버 그 본체에 닿는 면,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네요, 그죠? 안쪽에다 여기 하나.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베어링이 닿기 때문에 Y급 넣어주셔야 돼요. 됐고,
그 다음에 X급이 여기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요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규격집을 좀 한 번 더 보셔야 되는데, 여기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오일실 부분도 X급이 있다는 소리예요. Y급도 있어요. 그죠? 예.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일실은 사실 여기만 표현되어 있지만 Y급이 두 군데인데요. 여기도 Y급이고 여기도 Y급이에요. 같이 선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죠? 여기 Y급, 여기도 Y급 해주시고 X급은 여기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짝 누워있는 X급 일단 하나 가져와서요. 카피, 콩 찍고 이따가 일단 여기다 콩 붙이고 요걸 이렇게 두면 안 되고 얘처럼 이렇게 누워 있어야 약간 삐딱하게 누워 있어야겠죠. 로테이트 아로 엔터 치시고 드래그 잡고 엔터 아무데나 콩 찍고 여기 법선으로 따라 내려와서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여기 법선상으로 얘가 다시 올라타요. 요거 자 그 다음에 Y급 두 군데 다시 뒤집어진 Y급 카피하시고 자 여기다가 하나 콩 받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된 거 저쪽 반대로 누운 거 하나 가져와서 Y급으로 하나 쪽에다가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올실 부분은 끝났고 그 다음에 아까 베어링 부분도 있었다 그랬죠. 베어링 부분은 여기입니다. 요거 다시 카피하셔서 여기다가 하나 콩 받고 그 다음에 요 바깥쪽도 콩 찍어야겠죠. 요거는 세워진 거 Y급 네. 가져옵니다. 자, 결국은 여기가 베어링이 닿는 부분이고 여기는 베어링이 닿지 않는데 왜 Y급이냐고 하시냐면 이게 연관성이 있어요. 하우징 쪽에도 여기 Y급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이. 요 면 안에 커버의 면도 여기 닿죠. 그러면 급은 다 같은 Y급으로 가셔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얘도 Y급으로 한 거예요. 여기도 Y급 한 겁니다. 이거 살짝 붕 떴네요. 이거 다시 무브로 밀어주십시오. 만약 이 붕 뜬 채로 이게 제출해버리면 여러분 감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꼼꼼하게 보시고 완성해 주시고 저장 한번 하고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면 또 완성됐고 이상이 눈에 보이지는 않네요. 그러면 일단 내비두고요. 내비두고 데이터만 꼽겠습니다. 얘도 보면 축 중심에 요 중심 축 중심에 OC를 올라타죠. 그럼 얘도 중심이 축 중심하고 좀 연관성이 있겠다, 그죠? 그래서 저는 흔들림 공차도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선 기점으로 보면 왼쪽에 오일실이 올라타고 오른쪽에는 커버의 중심이 같은 올라탄다, 그죠? 그러면 요거 중심에 이쪽에 센터하고 여기 센터는 같은 동심이어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런 관계도 좀 보인다, 그죠? 그리고 조립은 40H6라고 하는 여기 48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조립되는 거죠. 그럼 요 부분의 중심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 기준이겠네, 그죠? 요 기준으로 얘가 조립되고 축도 여기 지나가고 오일실도에 들어가니까 그럼 요 선을 중심으로 잡으려면 데이텀 잡으려면 얘들이 아니라 40파이 H6라고 하는 요 부분에다가 데이텀을 꽂으면 되겠네요. 맞죠? 자, LE 엔터 찌르고요. 여기서 이렇게 빼면 안 됩니다. 요 중심선을 우리가 지금 데이텀 잡으려면 요 화살표 반대쪽 180도 반대쪽에다가 찍어야 돼요. 여기 찍어서 빼내고 자, 요 선은 CH 엔터 쳐서 여기 데이텀의 다리바를 바꿔야 되죠. 여기 선 및 화살표 안에 보면 닫고 채움이 아니라 스크롤바 쭉 내려보면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로 바꿔주시고 닫기 누르시고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요거 넘버링이 뭡니까? 왼쪽에 보면 E라고 썼으니까 요거는 마지막으로 F겠다, 그죠? DOL 엔터 그 다음에 대문자 F 데이텀에만 그 다음에 아무데나 콩 찍고 무브 기능 이용해서 오스냅 중간점을 여기다가 콩 박으면 일단 기준 잡았습니다. 즉 이 기준은 요 센터를 이제 이상적인 수평선으로 데이텀을 잡았고 요거 기준으로 아까 흔들림 잠깐 얘기했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어딜까? 사실 이제 이 기하공차를 따지면 되게 말할 게 되게 많습니다. 어찌 보면 이거 기준은 다 좀 중요합니다. 뭐 이거 중심 기준에 얘들 이게 직각이죠. 맞죠? 얘도 직각이어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이거하고 이건 또 평행이죠. 얘도 평행이고 얘도 평행이죠. 그래서 사실은 되게 설명할 게 많지만 이제 제가 이제 흔들림 공차를 자주 쓰는 이유는 그게 복합 공차예요.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는 부분이에요. 기하공차 관련된 것들은 또 한번 이론적으로 한번 꼭 공부를 해 보십시오. 어쨌든 흔들림 공차는 좀 복합 공차라고 해서 제가 조금 많이 쓰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어디다 놓을 거냐 하면 결국은 베어링 커버가 닿는 부분이 하우징에 닿는 부분 요 면이죠. 요 면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자, 그래서 흔들림을 요 면이 이렇게 흔들리지 말라고 해서 67 기준으로 해서 IT 공차를 찾아가지고 집어넣을 겁니다. 그럼 선을 이렇게 뽑아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장소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스트레치로 잠깐 늘려주세요. 자, 일단은 얘를 좀 안쪽으로 넣으면 좀 유익할까요?
너무 안 되겠다. 그죠? 일단 요거 위로 뽑아내고, 요 사이에다가 선을 뽑아낼 겁니다. 자, L 엔터 치고, 일단 선을 하나, 기준 하나 콩 찍어서 뽑아내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TOL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흔들림 줄 거고, 데이터는 F 기준이고, 파일 넣지 않습니다. 67 파이지만 그 파이는 그냥 67이라고 하는 원통에 대한 흔들림이에요. 그러면 요건 또 다시 규격집 가셔서, 이게 IT 공차 5등급에 67은 여기 50하고 80 사이죠? 그러면 0.013 맞습니까? 요 라인이니까. 맞죠? 그럼 여기다가 파일 기호 넣지 않습니다. 013이라고 주고 확인 눌러주고 여기를 콩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선이 겹쳐버렸네요. 그러면 이것도 무브 시키면 되죠. MINT 치고 그래도 겹치는군요. 그럼 스트레치로 조금 더 뽑아내리시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 부분도 삼각형 이걸로 바꾸시는 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하공차에서의 지시선은 그냥 이대로 쓰시면 되고 데이터만 이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데이터하고 기하공차를 구분 짓는 게 이런 형태들인 거예요. 이해됐죠? 별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가끔 계셔서 그거 좀 주의해 주시고 특이사항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런 말 했습니까? 이 기준으로 왼쪽에 원 센터하고 여기 센터는 같은 동심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요거 집어넣겠죠. 그 동심에 해당하는 게 요 파이 30이죠. 근데 여기다가 선을 집어넣기에는 여기가 또 모양이 조금 애매하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치수를 한 개 더 넣을게요. 여기다가 참고 치수로 넣겠습니다. 치수 일단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거 이렇게 해도 되고 저쪽에 여기 확대돼도 해도 되고 상관은 없지만 저는 이렇게 하려고요. 이렇게 넣고 닫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참고 치수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됐죠? H8까지 다 넣어야 되겠네요. 그쵸? H8까지. 요게 참고 치수입니다. 네. 여기 있으니까 요거 참고 치수고, 여기다가 선을 뽑아 놓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여기다가. 네. 여기다가 이제 추가시켜 놓는 이유는 어차피 여기 기하공차를 보는 김에 이 한쪽에서 기하공차를 다 확인하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이해됐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조금 추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요거 기준에서 요쪽 센터와 이쪽 센터는 같은 동심이다 그랬죠. 맞죠? 동심이죠. 그러면 동심에 해당하는 요 센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동심에 해당하는 센터는 동심은 지름이니까 지름에 해당하는 얘가 얘도 같은 센터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의 센터하고 조금 더 분할하면 이런 의미죠. 씌워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여기 센터하고 여기 센터는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40파의 센터하고 여기 센터는 같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파이로 묶어서요. 들어가서 기호는 동심이어야 되고 데이터는 마찬가지 F 기준이고 얘는 파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 폭은 아까 14파이였죠. 여기가 14파이에 해당하는 치수는 여기 들어갑니다. 0.008이라고 하는 숫자를 여기 넣어주시는 거예요. 확인 눌러주고 무브 기능 이용하셔서 요 끝선을 중간점을 여기 붙여주십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 동심에 해당하는 설명도 사실은 하우징 쪽에 제가 설명 좀 해놨거든요. 요거 동심할 때 파이 기호를 넣는다. 그러니까 여기 빨대 모양으로 제가 빨대라고 표현했을 건데 빨대를 여기 감싸서 요 감싼 요 빨대 사이즈가 0.015. 즉 요거 커버 기준에서도 여기 센터하고 여기 센터가 사실은 만들어질 때 가공을 할 때 이렇게 센터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센터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좀 과하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랬죠. 자, 어쨌든 요게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데 가령 요게 요렇게 됐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 빨대로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만들면 빨대라고 하는 게 요게 0.008이라고 하는 요 사이즈로 감싸서 요 범위 안에 들도록 얘가 센터가 이렇게 돼도 상관없다. 물론 과하게 표현했지만 얘를 가공할 때 이 센터가 이게 딱 맞지만 이게 이렇게 센터가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 이 사이즈 자체가 파이 0.008이라는 부분으로 감싸 있는 이 부분 안에만 얘가 만들어진다면 형상적으로 자세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얘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지름을 이 공간 빨대 0.008이라고 하는 공간 사이를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벗어난다는 소리는 X라인으로 당겨보면 이 범위를 지금 이미 벗어나 버렸죠. 이렇게 되면 이건 불량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가공을 할 때 얘는 적어도 요 안에 범위에 들도록 0.008파이라고 하는 요 빨대 사이즈 안에 들도록 요 중심선의 센터를 맞추라는 소리예요. 여기 센터하고 여기 센터가. 이해되셨죠? 근데 이렇게 가공할 일은 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솔직히 좀 하나 고백하면 이제 실무를 좀 해봤던 사람으로서 고백하면 사실 기하공차를 요구하는 데가 있고 요구하지 않는 데가 더 많습니다. 예.
원래 이제 이런 거 표현 없이도 당연히 얘는 이 센터 기준에서는 이게 32파이가 딱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뭐 시험 규정상에서는 이 기하공차를 반드시 표기하라고 해서 이제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이해되셨죠? 회사에 따라서는 기하공차를 표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정도만 우리 이해합시다. 필요 없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자, 어쨌든 요거 기준에서 요거 기하공차, 자세공차까지 포함을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부분까지는 다 됐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검도를 하고 또 마치도록 할게요. 자, 조립도면 놓고. 자, 요 부분 필요 없으니까 요거는 지워주시면 되고요. 됐죠? 요거 위치 잠깐만 낮출게요. 밑으로 조금 낮추고 다시 저장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봅시다. 치수 빠뜨린 거 전체 치수 67파이 14포 두께 깊이는 5 줬고요. 여기 그다음 공차를 줬죠. 당연히 여기 들어가는 거 못하기 1 들어갔고 R3 두 군데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부분 확대로 해서 B로 연결해서 두 배를 키웠고 30도 0.3에서 8.3에 0.5 깊이는 0.8 여기 살짝 있었고 여기는 H8이랑 공차 줬고 Y급이고 X급 이것도 다 찾아서 넣고 해칭 들어갔고 카운터버의 구멍은 다 표현이 끝났죠. 파이 기호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개수는 4개 요 개수를 빠뜨리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되고요. 하우징에도 여기 4라고 적었어요. 분명히 W급 요면은 X급 여기 Y급 여기 W급 이해됐고 표현했고 이건 참고 지수를 했죠. 요거 뽑아내려고 데이터면 여기 여기 껴맞춤이 있는 요 부분에다가 데이터 꽂아야지 요게 센터가 된다 그랬죠. 요 기준 잡았고 흔들림하고 동심 두 가지 넣어줬고 파이교 넣어줬고 그 다음에 지름은 다 사이즈를 다 줬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형태를 만들려면 이 사이즈가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도를 할 때 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치수로 이제 이거 만들려고 할 때 이 치수가 빠트린 게 있는가 그걸 확인하는 게 바로 검도예요. 딴 게 아니라. 이 치수대로 이거 만들면 이거 만들어지는가 확인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치수들은 이런 치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소재 준비를 할 때 여기에 맞는 소재를 만들거나 주조로 뜯어 이제 주물로 떠도 주물로 뜨겠죠. 요 사이즈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교육집에서 찾은 이런 사이즈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편으로. 맞죠? 그 다음에 기하공차 여기 데이터 꼽고 기하공차 꽂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상단에 이게 뭐 부품 번호하고 이런 것들 저장하시고 됐습니까? 네, 일단 여기까지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커버 부품에 대해서 도면 제도를 다 완성했네요. 그죠? 측정 투상 제도부터 시작해서 기하공차 적용하는 것까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